성공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부 사례 1. 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난 아내를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내와 화평을 누리기 위해 열심히 일해요. 아내도 그랬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집 여기저기를 보살피고 허드렛 일을 도우면서 말이에요. 나는 특별히 가고 싶지 않은 곳에도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아내와 함께 간 적이 많습니다. 내 말은 저녁을 먹으러 갈 때나 휴가 장소 선택 같은 것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런 말을 할 때조차도 나는 내가 할 것을 하지 못한 사람처럼 나의 가슴이 편안치 못합니다. 그리고 나는 나의 아내도 그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아내는 내가 자기와 함께 있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을 보고 나의 태도를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오래 같이 있더라도 나는 그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다. 나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나는 아내를 위해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때때로 마지못해서 그것들을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한 듯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결혼을 되찾을 뭔가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정직하지 못한 의사 전달 방법에 관하여서도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던 것도 바로 없어져 버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담. 이 내담자는 아내와 자기의 관계를 분명하게 탐구할 뿐만 아니라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그 자료들을 종합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와 아내가 그것을 원하는지 아닌지를 분명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별거하고 종국적으로 이혼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행동의 동기를 부여받고 있으며 자기의 행동이 어느 방향으로 취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감각도 어느 정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내와의 사이에서도 그가 상담 관계에서 경험했던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문제는 상대를 사랑하면서도 상대가 자신을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함께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에 대한 불신, 미움의 감정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도 대화하지 않은 채 상대가 그 사실을 알고 자기에 대한 태도의 변화를 가져주기를 원할 뿐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관심도 없으며 함께 살 수도 없습니다. 현재 비록 형식적인 관계를 계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내면에서는 상대에 대한 호의와 사랑을 품고 있으며 다만 그것을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행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종종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지 않으면 곧 사랑하지 않는 것으로서 이해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들의 그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도 다양한 것이므로 상대의 행동, 그 지혜에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발견하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표현되지 않는 사랑의 감정에 대해서는 그것의 미숙함에 대한 솔직한 고백의 대화를 자주 나누어야 합니다. 사례 2.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부부입니다.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하군요. 이런 일 저런 일로 최근에 저희 부부 사이에 많은 말다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이라도 있는 상담. 가능하면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것이 좋지만 부부싸움이 반드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적당히 하면 오히려 부부 생활에 활력소를 불어넣어주는 기회와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건설적으로 싸우느냐에 있습니다. 마가렛 미드 여사는 가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어려운 제도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과 성격이 다르고 삶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른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아가려고 할 때 자연히 갈등과 충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갈등과 싸움을 너무 비관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무엇보다도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서로 이해하는 것이 부부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세실 오스본은 당신의 애인을 이해하는 예술에서 남성과 여성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다른데 남성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며 여성은 무엇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자들은 외향적인 데 비해 여자들은 내향적입니다. 남자들은 사업과 성공에 더 큰 관심을 가지며 여자들은 가정과 자녀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집니다. 남성들이 논리적이고 정복적인 데 비해 여성들은 보다 감정적이고 로맨틱하며 정복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경향은 사내 아이들과 여아들의 성장 과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남자 아이들은 전쟁놀이 같은 것에 취미를 갖는 반면에 여자 아이들은 아기를 기르고 음식을 만드는 소꿉장난에 더 취미를 가집니다. 이런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같은 선물을 주고받는 일에서도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남성들은 여성에게 선물을 줄 때 당신을 돌봐주고 책임지겠다는 뜻이 강하게 포함되며 여성들의 남성에게 선물을 줄 때는 당신의 책임하에 놓여지기를 바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어떤 이가 말했습니다. 이러한 다른 디퍼런스이 서로를 이해하는 데에 장애가 되고 갈등을 빚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 다름과 차이는 두 사람의 부부 생활을 더욱 아름답게 조화시켜주며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히랍 신화에 의하면 원래 인간은 한쪽은 남성이고 다른 한쪽은 여성으로 된 혼합 체향성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완벽하다고 교만함으로 제우스 신의 노여움을 사서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반쪽을 찾기에 바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은 남성 또는 여성만으로는 불완전한 것인지 모릅니다. 둘이 한 몸이 될 때 비로소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되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의 이를 거둘 짝을 만들어 주리라 창 218 했습니다. 귀하께서 부부싸움을 하지 않는 비결을 물으셨는데 각자 환경과 성격에 따라 그 처방이 달라야 할 줄 압니다. 몇 가지 원칙적인 것을 소개한다면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오해와 문제는 부부간의 대화의 부족에서 생깁니다. 둘째, 한 사람이 화가 났을 때 같이 화를 내지 않고 피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잘못된 일이 일어났을 때 방어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히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자존심이 늘 가정의 파탄을 가져오게 합니다. 넷째, 상대방이 한 말을 너무 곰곰이 생각하지 말고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비판보다 칭찬과 격려는 부부관계를 개선시키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섯째, 말이나 행동 속에서 자주 감사나 사랑한다는 표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자신들의 결혼을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결혼은 대하는 사람에 의해 희극도 되고 비극도 될 수 있습니다. 여덟째, 부부 생활에 새로움을 불어넣기 위해 아이디어를 창안해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홉째, 어려운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함께 기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은 기독교인의 결혼관을 확립해 주게 됩니다. 사례 3. 격렬하게 싸우고도 금세 화해하는 가정. C와 B는 결혼한 지 6해나 되는 사람들로서는 상당히 많이 다투고 싸우는 최소한 말로라도 편이다. 만약 부부싸움이 진행 중일 때 당신이 그들의 집 근처를 지나간다면 당신은 누군가가 금방이라도 살해당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모욕하고 별명을 부르고 격렬하게 비난하는 감정 발산이 교환됩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그러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그보다 더 자주 생기기도 합니다. 그들은 두 사람 다 격렬한 말다툼이 다반사로 일어나던 가정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제각기 자기 부모들 사이에 아주 격렬하고 사나웠던 부부싸움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들 부부는 둘 다 그들이 벌였던 싸움이나 말다툼이 암시함직한 것보다는 더욱 행복하게 삽니다. 이러한 분노의 발산을 통해서 그들은 말다툼하고 싸우고 욕설을 퍼부어대던 자기 부모들의 이미지들,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미지들을 재창출하는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자기들의 말다툼이 애정의 한 형태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앙심을 품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이웃 사람들은 그들이 심하게 싸우는 소리를 듣고 그로부터 불과 몇 분 후에는
그들이 팔짱을 끼고 웃으면서 뜰을 거니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랍니다. 상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은 서로 죽일 듯이 싸우고 곧 헤어질 듯이 하다가도 내일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다정스러워지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도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더구나 부모의 싸움은 자녀들에게 극도의 불안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거나 자녀들이 그 사실을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어느 가정이라도 부모의 싸움은 있기 마련이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화목한 가정 생활을 꾸려나가는 것이 좋습니다.